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민주당 김영남 전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전 의원, 그리고 라붐과 함께하는 정치적 만남 추구 청만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역시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광고 나갈 때도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를 하긴 했는데 예, 광고가 끝나고 저 마이크 오네요 불이 들어온 다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기 114일 만에 새로 구속이 됐는데 일단 요 구속되는 거에 대한 저 두 분의 좀 상반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입장부터 먼저 좀 짧게 들어보고 본격적인 얘기 나누죠. 저 의원님은 그 장면 딱 새벽에 일어나셔서 자 재구속이라는 저 속보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뭐 비정상의 정상화. 예, 당연히 구속되어 있었어야 될 사람이 예. 한 넉 달 이상 나와서 자유롭게 있다가 예.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간 거죠. 중간에 이변이 좀 있었습니다만 예. 사실은 사필 규정이죠. 예. 의원님 보시기에는 말도 안 되는 결정입니까?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습니까? 아니면 당연한 겁니까? 저는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긴 없는데 네.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법치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순수한 어떤 법리적인 판단이보다는 좀 정치적인 판단이 많이 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잘못된 결정이다 이런 말씀. 뭐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벌써 내란 관련돼서는 구속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때도 이제 가장 그 논쟁이 됐던 게 이제 내란죄 수사 관련해서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있냐 이 다툼이 있다 이런 예전에. 식 예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었죠. 예.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새로운 어떤 변동 사항이 있느냐 굳이 뭐 변동 사항 찾자면 외환 관련된 부분인데 외환 예. 관련된 부분이 이게 포함되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했느냐 증거인멸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그 설시 판단도 없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예. 좀 도저히 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정치적인 어떤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지 않냐. 재판부가 예 그런 어떤 판단을 생각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외환죄 부분이 영장에 빠져 있었는데 네. 이제 특검은 여기에 집중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자 동아일보 일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명태균 의혹과 김건희 디올백 의혹이 불거졌던 시기에 북한으로 드론을 최소 5번 이상 날렸다. 지난해 10월에서 11월입니다. 네. 이게 이제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특검이 가지고 있는 의혹은 이 명태균 이슈라 김건희 디올백 이슈 이걸 덮기 위해서 일종의 부풍 기획 요걸 했다. 뭐 이런 시각이거든요. 이거 실제로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충분히 있죠. 그리고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다가 사실은 그 추락했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도 보내면서 그 원래 지시한 무인기 경로를 보면 이거는 북한에게 적발돼서 네. 격추 당하라고 보낸 경로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방공포망이나 이런 게 가장 집중되어 있는 쪽으로 보내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드론 사령부의 그 영관급 장교들이 반대해요. 이거 자살행위다. 안 된다. 이 경로는 너무 위험해서 안 그래요? 된다고 실제 하는데 보도된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예. 부득불 그쪽으로 보내거든요. 예. 사실은 북한이 그거를 보고 격추해서 군사적 긴장 상황이 고조되기를 바랬던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예. 격추되고 나니까 그 소식 듣고는 박수치고 좋아했다는 뉴스도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외환 유치죄가 법리적으로 좀 까다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 이제 예. 외국과 통모. 통모하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북한을 과연 외국으로 볼 수 있느냐. 예. 기존에 우리 대법원 판례하고 조금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서 예. 법리적으로는 까다롭습니다만 일반 이적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려고 했던 목적은 충분히 입증 가능해 보여요. 예. 의원님 반론 있으세요? 지나친 뭐 소설 같은 이야기고 사실 그때 우리가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이제 북한이 오물풍선을 통해서 계속 도발을 해왔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 대통령실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국가 원수 어떤 행사, 외국 네. 원수 행사에서도 뭐 떨어지고 그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맞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예. 어떤 그런 어떤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상황이 만약에 있었다면 예. 있었던 것 같고 또
우리 그 김 의원님 말씀하신 술사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 이게 외환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이게 저국가 어떤 통모라는 어떤 전제에 깔려야 되는데 그때 예. 당시에 윤석열 정부 때는 북한의 관계가 최악이고 강대강 대치였는데 예. 통모했던 여지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외환 유치죄는 법리적으로 좀 까다로운 측면이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일반 이적죄는 충분히 인정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예. 이게 무슨 일반 이적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게 예. 북한을 이적 뭐 무슨 이롭게 한다고 있습니까? 죄명은 특검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시고. 예.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려고 하면 그게 일반 이적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죄명은 특검이 어떻게 붙이고 그게 나중에 저 기소돼서 유죄가 나오는 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어쨌든 사실관계 차원에서 정리를 할 것 같아요 특검이. 예. 이러이러해서 드론을 보낸 거다라고 사실관계 정리해 놓을 겁니다. 그거를 이제 외환죄로 할 건지 일반 이적죄로 할 건지 아니면은 이거는 문제는 있지만 현행법 위반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낼지는 나중에 지켜보더라도 사실관계 정리를 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다시 구속된 상황에서 이제 어제 국민의힘 혁신위는 당원 당규에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명시하겠다. 이거 어떤 식으로 워딩을 써가지고 명시할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제 본격 더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이게 더 가속화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기 이전에라도 지금 당에서는 몇 차례씩이나 예. 관련된 이제 비상계엄이라든가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요? 이제 예. 윤희숙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것을 뭐 당원 당규에 담겠다 했는데 예. 저는 당원 당규에 어떤 식으로 담을지 그리고 당원 당규라는 것은 어떤 개별적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라 일반적 원칙적인 사항을 이제 규율을 하는 법가동이라는 것인데 예. 어떤 식으로 담을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도 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어떤 당의 어떤 움직임은 더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을 볼 때 예를 들어 윤 전 대통령과 완전히 단절됐다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라고 보세요? 뭐 그것은 결국은 뭐 그 국민들이 지지자들이 이제 판단할 몫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 기반이 그리고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지 기반 지금 예를 들면 서울구치소라든지 예. 뭐 이런 앞에는 석방 요구하신 분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일어날 때도 많은 분들이 모여 있고 예.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은 결국은 앞으로 당이 어떤 움직임을 예. 당에서 또 개별적인 의원들 차원에서 움직이느냐 예. 이런 것과 예. 연동됐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전히 서울구치소에 접견 가거나 뭐 앞에 나타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전히 있을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못 갈 겁니다. 예, 그래요. 뭔가 완전한 단절이 가능하다 보세요, 의원님? 아유, 공허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공허해요? 예. 이제 재구속되고 나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내지는 뭐 그 부부와 단절한다, 뭐 사죄드린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윤석열 당시 대통령 시절에 예. 그 위세를 등에 업고 호가호위했던 사람,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온갖 나쁜 짓 했던 사람들, 예. 뭐 이른바 윤핵관, 뭐 신윤, 찐윤, 예. 언더 찐윤도 나왔어요 지금. 누구 대충 다 나와요. 이름 뭐 대라 그러면 일반 국민 여러분들도 쫙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데? 예.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거기와의 단절은 반대하는 취지를 명확히 했잖아요. 무슨 그 칼자루를 개인에게 주어진 준 바가 없다며. 예. 아니 그러면 그 시절에 같이 사실은 법률적으로는 공모해서 나쁜 짓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국민의힘 핵심으로 남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답을 해야죠. 의원님, 네. 물론 지금은 현역은 아니시지만 윤석열 정부 초기에 현역이셨잖아요. 예. 의원님은 찐윤입니까? 친윤입니까? 언더 찐윤입니까? 멀윤입니까? 반윤입니까?
뭐 그런 어떤 구분 애초한 구분 기준은 좀 애매모호한데 저도 예. 그 주관적으로 판단하시기에. 저도 이제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예. 캠프의 대구 경북선대본부장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했었죠. 예.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초기에 뭐 다 그렇죠. 예, 초반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예. 윤석열 후보가 예.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카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아니, 뭐 그런 초기엔 것이죠. 자본친을 할 수 있죠. 예. 네. 그 다음에는요. 그다음 무슨 윤 됐어요? 글쎄 뭐 거기서 뭐 굳이 윤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뭐 당 활동을 했지 본격적인 어떤 그런 그래요? 어떤 정부라든지가 하기 때문에 굳이 구분하는 게 조금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거리두기 하시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의원님한테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 압수수색된 다음에 이거 당에 저 특검 수사 대응하는 TF 만들자. 그래서 보도에는 만장일치로 추인이 됐다 이렇게 보도를 봤는데 어떤 언론 단독 보도 보니까 이게 만장일치가 어떻습니까? TF 만듭시다 그랬더니 의원들 침묵. 또 침묵. 그래서 자 반대를 안 하시니 동의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과됐다는 거거든요. 네. 뭐 의원들이 뭐 찬성입니다도 안 하고 반대입니다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뭐 조경태 의원은 뭐 심지어 특검 수사와 관련된 사람이 당에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네. 이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물론 소수겠지만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두 번째 대다수는 과연 특검 대응 TF를 만들어서 그게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떤 실효성이 있겠느냐 예. 그런 데 대한 어떤 의구심, 실효성, 고민 뭐 그런 데 따른 어떤 침묵이겠죠. 그래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이제 그 의원총회 있었던 배현진 의원은 저랑 인터뷰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의원들이 지금 본인 각자 도생 왜냐면 나도 수사 받을 수 있어서 본인 일에 꽂혀 있어서 당에 그거에 대한 별 관심이 없다. 일종의 자포자기다. 휴대전화 교체를 검토하는 의원도 많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숨어 있는 뜻을 한 줄로만 표현하면 그냥 네 맘대로 하세요 이거지. 비대위원장에게 예. 원내대표 예. 왜요? 왜냐하면 예. 특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 위험성이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야 그거 TF 만든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예. 뭘 해줄 수 있는데 아하. 이런 뜻이고 예. 자기는 이제 적어도 특검 수사하고는 상관이 없어. 자기는 뭐 그렇게 이른바 호가호위했다라고 판단을 안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아이고 뭐 알아서 하든지 나하고 상관도 없는 일인데 딱 이거예요 태도가. 이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어떤 대응 자세가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압박이 들어오면은 그게 뭐 불법이든 적법이든 강력하게 막잖아요. 예를 들면 2009년 10년 한명숙 전 총리 때도 그렇고 2022년 김용 이재명 대통령 가장 오른팔을 할 수 있는 김용의 정치 자금 관련해서 민주당사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도 그때 이제 의원들과 당원들이 결사적으로 이제 막았었는데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어떤 강한 동지적 유대 의식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이 이렇게 어려울 때도 어떤 각자 도생 내지는 또 내부 어떤 총질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좀 당의 결속력이랄까 이런 게 좀 흐트러지는데 이게 민주당하고 어떤 대응 자세가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각자 도생과 내부 총질. 이 내부 총질이 이거를 의미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으나 의원님 요 얘기.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 내정자인가요? 예. 안철수 의원하고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붙었어요 지금. 저 인적 청산 대상으로 권성동 의원 지목. 그런데 권성동 의원은 당신 전당대회 나가려고 이러는 거잖아. 뭐 요 얘기. 그런데 하남자 논쟁도 붙었거든요. 이거 지금 저희가 사진 유튜브로 좀 사진 나가고 있는데 권성동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하남자라고 그랬습니다. 뭐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상중하 하남자. 그랬더니 안철수 의원이 하남자 그러면서 본인의 SNS에 혼자 앉아 있는 사진. 이게 아마 비상계엄 반대하던 그때 혼자 본회의 탄핵한 때 탄핵 1차 결의안 때래요. 결의할 때 그러니까 들어간 12월 사진인가요? 7일 날 예. 1차 결의안 때. 탄핵 할 때죠. 의원님 보시기에 안철수 의원이 이 사진 올리는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하남자라는 표현도 참 재밌는데 예. 난 하남자가 아니다. 뭐 당론을 어떻게 하든 나의 어떤 주관대로 나는 이제 하는 상남자다, 강한 남자다 이런 어떤
표현으로 사진을 올리신 거겠죠. 예. 그런데 안철수 혁신위원장 전 혁신위원장이 사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떤 인적 청산을 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 지금 현재 올바른 길이다 혁신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어떤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사실은 그런 본인의 생각을 좀 실현하기 위해서 좀 당내 어떤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설득이라든지 그런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런 어떤 절차 없이 당내에서 일부 반발을 하니까 곧 혁신위원장을 사퇴를 하고 철수를 하고 또 비대위원장 출마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안철수 의원에 대한 글쎄 그동안 또 대선 때 열심히 김문수 후보를 도왔던 좋은 좀 이미지를 좀 깎아먹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짧게 안철수 의원은 상남자입니까 하남자입니까? 중남자 같이 보입니다. 중남자?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그 주장은 내부 총질입니까 당 개혁 요구입니까? 지금 현재는 충정에서 비롯됐지만 결론적으로 내부 총질로 비춰질 수밖에 없죠. 내부 총질아 중남자. 자 그럼 중남자는 그럼 좋은 쪽이에요 나쁜 쪽이에요? 상에 가까워요 하에 가까워요?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요? 자 그러면 김영남 의원의 요 사진 해석 좀 들어보죠. 아니 뭐 해석은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들 눈치 보거나 예. 뭐 어쩔 줄 몰라 할 때 안철수 의원이 자기 소신대로 예. 그 탄핵 결의안 그 표결에 참석했던 사진을 올린 건데 예. 그 지금 국민의힘의 이른바 윤석열에게 붙어서 호가호위하면서 뭐 잘 살았던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예. 본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아직도 못 깨닫고 있어요. 그래요? 사태의 심각성을 몰라 기본적으로. 예. 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랄까요, 바깥 사회생활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여요. 예. 그러니까 뭐 그 앞으로도 계속 수감 시설에 있을 텐데 예. 그러면 그 옆에서 호가호위하면서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나쁜 짓 많이 했으면 야, 이거 큰일 났다. 나는 구속만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거. 여기서 지금 그 국회의원 임기가 아직도 3년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어떤 인적 청산에 있어서 그 사람들 의원직 사퇴나 뭐 이런 걸 받아내기는 어려워요. 예.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은 다음 총선 불출마 선언을 받아내는 겁니다. 안철수 의원이 요구했던 인적 청산한다 그거라는 MBN의 보도는 있었어요. 아, 그렇죠. 예. 현실적으로는 그거밖에 없어요. 예. 근데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 뭐 쌍권뿐만 아니라 이철규 의원을 비롯해서 사실은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예.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지금. 본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예. 다 까먹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정치적인 도의도 없어요. 예.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철수 의원은 상남자 하남자 못 남자. 그러니까 상중하는 상대평가잖아요. 예. 절대평가가 아니잖아요. 뭐 그렇겠죠. 근데 국민의힘 그 그룹에서 볼 때는 상남자죠. 왜냐면 나머지가 다 하거든. 대부분이.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인사청문회. 의원님 국민의힘에서 7대 기준을 마련했어요. 이 기준에 비추어 보면 지금 나와 있는 다음 주부터 인사청문회 쭉 실시가 되는데 그 후보자들 중에서 낙마 1순위 누굽니까? 지금 뭐 7대 기준에 좀 뭐 그 제외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죠. 특히 이해충돌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낙마 1순위로 꼽자면 저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후보자와 특히 최근에 이제 문제가 불거진 강선우 후보자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 시절에 단식할 때 뭐 이후자리도 봐주고 하는 그런 걸로도 유명한데 근데 갑질 의혹이 너무 지금 국민의 일반적인 어떤 정서에 좀 반할 정도 좀 심했던 것 같아요. 뭐 비대를 뭐 포장하기 고쳐라 또 뭐 쓰레기 이런 뜻인데 근데 본인은 뭐 변기 그런 거를 고치라는 이야기를 안 했다고 했는데 또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고 보좌관이 다시 인터뷰를 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민적 반감이 굉장히 좀 심할 것 같고 제가 알기로도 지금 총 5년 사이에 46명의 후보 그 보좌관 비서관이 바뀌었는데 이분들 중에 상당수가 아직까지도
뭐 제보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어떤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왜냐면 인사청문회에서 사실은 저 여당은 다 방어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물론 뭐 마음 먹고 뭐 하면 하는데 대부분 몇 사람은 좀 낙마하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관은 네. 국회 표결까지는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하면 사실은 하죠. 그런데,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되더라도 임명을 강행하면 되긴 되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도 그런 사례가 워낙 뭐 많았고 항상 근데 있었죠. 그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예.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뭐 논문 표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그 충남대 총장 시절에 예. 2023년도에 윤석열 당시 정부에서 뜬금없는 의대 정원 발표를 했잖아요. 예. 2,000명 정원 발표를 할 때 각 대학 의대가 있는 학교한테 의대 정원 몇 명씩 늘릴 건지 쭉 접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때 이진숙 충남대 총장 시절에 충남대 의대가 정원이 한 100여 명 정도 되는데 예. 이걸 400명으로 늘리겠다고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어. 이 합리적인가 과연 어떤 일 처리에 있어서 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일 처리를 했던 분인가?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쉽게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평소 스타일대로 예. 장관이 돼도 그 직무 집행을 할 텐데 예. 그 사례를 보니까 갸우뚱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럼 뺄 수도 개인적으로는. 있다? 이진숙 후보자는 그런 그건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니까 모르죠. 그런데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 총장실이 그렇게 한 거는 총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그렇게 뭐 하는 거는 또 이해 가는 면인데 그런데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이너서클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희상양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있죠. 아니 알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번 장관 그 지명받은 분 중에 이너서클이 현역 의원들 빼고 누가 있어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좀 약간 정정할 거 강선우 후보자 요 보좌관 교체 요거는 46명이 아니고 46번. 왜냐면 사람 46명 교체했다는 건 아니고 이제 46번 횟수라는 거 그거 좀 저희가 정정을 하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야 이거 좀 너무 궁금하시다는데요. 김영남 의원에게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7995님이 윤 전 대통령이 오늘 특검 조사는 나올까요? 안 나오면 강제로 끌어낼 방법 있어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자 40초.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예. 근데 이미 구속이 됐기 때문에 뭐 강제 구인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는 게 구인을 해서 데리고 오더라도 거의 진술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나와봤자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정 거부를 할 정도면 강제 구인해서 조사실로 데리고 와봤자 말 안 한다. 진술 거부권 행사를 막을 방법은 없거든요. 그건 막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예. 피의자의 권리니까. 그래서 조사는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윤 전 대통령 버티면 특검으로서는 또 저 방법은 없다. 현실적으로 이런 아니 다른 사람 수사하면 되죠. 증거 수집하고 그리고 예. 수사에 지금 알겠습니다. 협조할 사람 많아요. 알겠습니다. 정만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김영남 전 의원, 홍석준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